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으로 급파된 미 항모전단,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용의 실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 한 발 안 쐈는데 한 달 만에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숫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말 역대급 해군력이 움직인 겁니다. 아니, 그냥 스텔스 폭격기 한두 대 띄워서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을 왜 굳이 이 거대한 항공모함까지 끌고 갔을까요? 바로 이 지속적인 주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한번 때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요. 적의 턱 밑에다가 거대한 군사기지를 총체로 옮겨놓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이게 그냥 배 몇 척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중국해와 대서양에 있던 핵심 전력들을 급하게 빼내서 이란을 향해 말 그대로 양쪽에서 옥죄는 협공 진영을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태평양 쪽 방어선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거죠. 엄청난 도박수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 뒤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 바로 돈 문제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900만 달러. 이게 항모전단 하나가 하루 동안 바다에 떠 있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루에요. 우리 돈으로 거의 120억 원이에요. 승무원 7,000명 먹이고 재우고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움직이는 데만 매일 이만큼의 돈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30일 동안, 그것도 항모 2개를 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되시나요? 미사일 한 발, 포탄 한 발 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현대전의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바로 비용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이란이 날리는 저가형 드론은 한 대에 몇 천만 원 수준인데 이걸 막으려고 쏘는 미사일은 한 발에 얼마?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0억 원이 넘어요. 이건 뭐 모기 잡으려고 황금 대포를 쏘는 격이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밑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 바로 군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하필이면 카타르에 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60%가 빠져나간 상태였던 거예요. 방어망에 완전히 구멍이 뻥 뚫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패트리어트, 사드 시스템을 긁어 모아서 C-17 수송기로 300번 넘게 실어 날랐습니다. 정말 필사적인 공수작전이었죠. 근데 여기서 미군의 전략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무작정 최신 미사일을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일단 값싼 드론 공격은 독일이나 일본 창고에 묵혀뒀던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아내자. 그리고 진짜 비싸고 강력한 최신형 미사일은 이란이 만약 탄도미사일 같은 걸 쐈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가성비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주변에 있던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들이 겁을 먹고 미군 함대, 우리 항구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핵 추진 항모는 괜찮지만 디젤로 가는 구축함들은 그냥 바다 위에 멈춰서야 합니다. 연료가 없으니까요. 그럼 보급을 받으려면 저 멀리 괌까지 무려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작전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전은 단순히 돈이나 보급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명운을 건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모든 신경이 이란에 쏠려 있을 때 과연 태평양, 특히 남중국해는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아, 지금이 기회다. 미국이 중동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가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도 제대로 대응 못할 거야.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당장의 군사적 충돌보다 더 무서운 장기적인 전략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니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답은 명확합니다. 방산업체들이죠. 보세요, 레이시온. 구형 패트리오트 미사일을 소모했으니 당연히 신형 미사일 주문이 늘겠죠? 노스롭 그루머는 스텔스 폭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니 주가가 오를 거고요.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 기업의 금고는 두둑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익을 보는 건 방산업체뿐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유조선 보험료가 치솟을 거고요. 만약 아까 말했던 항구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뛸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월가의 트레이더들에게는 엄청난 단기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항모전단 급파라는 한 줄의 헤드라인 뒤에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 악몽 같은 군수작전, 그리고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도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